안녕하세요. 쭈꾸 삐리삐리삐리삐입니다. 갑시다 집에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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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6시 45분. 예스 예스. 와우, 너무 오랜만에 퇴근이에요. 이른 퇴근이에요. 빨리 가야 됩니다. 도로 막히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고속도로를 타고 싶지만 톨비라도 아껴서 꾸꾸 용품을 사줘야 돼요. 꾸꾸템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에비로드를 걷고 있는 쭈꾸피 패밀리의 아비비올시다. 좋아요. 오랜만에 퇴근길. 시작부터 끝까지 과연 다 찍을 수 있을 것인가. 몇 분이 퇴근하는데 몇 분이나 걸릴 것인가. 자, 그만해. 우쭈쭈 카톡 보내줘. 퇴근. 우쭈쭈에게 퇴근이라도 보낼까요? 예스. 카톡 보냈어요. 보셨죠? 카톡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 저거 뭐야 앞에. 야, 캐스퍼인가? 와우, 캐스퍼. 오우. 좌회전에서 빠지네. 캐스퍼 되게 작네요. 실제로 보니까. 경차야? 경차인가요? 캐스퍼 경차였어? Yes. I'm sorry. 자, 지금 50에 4단에 1500rpm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패들 시프트 사용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속도로 기어업을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훨씬 연비에 도움이 됩니다. 운전하는데. 또 오늘 또 패들 시프트 얘기하고 또 오랜만에 또 연비 잔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말이야. 좀 아껴야지 말이야. 응?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과속 아니고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한테 어제 봐요. 어제 그냥 막 쐈어.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와, 어제 다행히 차라리 고속도로가 좀 그렇게 차들이 많아서 이렇게 막 쏘지 못했지. 진짜 안 그랬으면 진짜 풀악셀 들어갔을 거예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몇 킬로까지 나올까 막 테스트 해보고 뭐 그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위험한 거야. 아직 업무 마무리를 좀 하고 어디 보자. 예스 보내고. 오케이. 그 자, 오랜만에 확 깨는 졸음 번쩍 껌입니다. 껌이에요. 자, 1리터를 껌입니다. 예전에 사탕 다 끝냈어요. 이제 진짜 껌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은
뭐 카페에서 예고 글을 올렸던 대로 꾸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차피 제 영상, 이거 퇴근길 영상, 이렇게 긴 영상 보시는 분들 한정적이거든요. 꾸꾸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고, 고맙게도 저희 쭈꾸 패밀리를 좋아해 주시는 몇 분이 소수의 정예 부대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래도 꾸꾸가 지금까지 어떻게 컸는지를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저희 꾸꾸는 이제 뭐 쭈꾸 패밀리의 전설이란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꾸꾸입니다. 축복이라는 일본어를 발음을 하면은 꾸꾸라고 이제 강조되는 게 슈꾸, 후꾸, 슈꾸가 축이고 후꾸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꾸꾸예요. 그래서 꾸꾸인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꾸꾸가 전방 촬영은 저쪽으로 갔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로 바꾸고. 꾸꾸가 원래 출산 예정일이 아닌 날에 태어났어요. 뭐 근데 주수는 다 찾고 일주일 정도? 5일인가? 일주일 정도인가? 그 정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토요일날 병원에 갔었죠. 갔는데 이제 양수가 좀 부족했었어요. 양이.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마지막 검사를 받으면서 담당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애기 뭐 양수도 부족한 것 같고 이대로 뭐 주수도 다 찾고 이제 나와도 괜찮으니까 제왕절개를 해서 애를 꺼내는 게 낫겠다. 이대로 두면은 애한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소견을 주셔가지고 그냥 마지막 검진 받으러 간 건데 그날 바로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느닷없이 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차라리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나왔던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가 2020년 9월 26일입니다. 오후 2시 좀 넘어서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3kg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46kg로 태어났어요. 2.46kg.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저는 이제 지금 다행히 꾸꾸가 의료보험 혜택을 좀 받고 있어요. 뭐냐, 2.47kg 미만으로 태어난 애들은 외래비 같은 게 지원을 해줍니다. 아이들. 근데 딱 0.01kg가 모자란 거예요. 2.47kg까지인데 2.46kg까지 2.46으로 태어나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비. 이제 그게 이제 등록을 그렇게 해줘요. 산부인과에서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체중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0.01kg 모자라서. 아마 2.47kg였으면 안 됐겠죠? 미만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이제 애를 안고 이제 그쪽 간호사가 나와서 애기 나왔습니다, 건강합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데, 와, 처음에 틱틱 불어 있잖아요. 진짜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직접 그렇게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 외계인도 아니고 이게 딱 생긴 게 우리 친가 쪽에 제일 큰 고모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고모?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어쩔 수 없이 너는 내 핏줄인가 보구나 하고 딱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딸인데 이상하네. 초음파로 봤을 땐 되게 이뻐 보였는데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얼굴이 많이 변하고 있고 뭐 제 눈에는 한없이 이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기와 꾸꾸와 첫 대면을 하고 이제 막 울고 있는데 꾸꾸야 하니까는 내 목소리 좀 알아듣고 이게 좀 움찔움찔하는 그런 행동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제 오늘 업무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꾸꾸하고 첫 대면을 하고 사모는 건강하냐고 물어봤고 건강하다 그러고 이제 산후 뒤처리 진행 중이다 그러고 이제 아기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서 이제 후처리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잠시 있으니까 간호사가 저를 호출을 합니다. 잠깐만요. 운전하고 있으니까. 자, 커브에서는 집중. 이제 호출을 하고 갔죠. 갔더니 이제 애기 여기저기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팔다리 뭐 있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손가락 뭐 다 개수 같은 거 그런 거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애가 태어나면 바로 이제 태변을 봐요. 애들이. 근데 이제 그 변이 똥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똥이 이제 여자아이니까 질 밑에 쪽에서 이제 변이 나와서 저를 호출을 했고 폐쇄 항문이라고 해요. 그거를 쇄항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항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이제 그 직장이 이제 똥이 나오는 응가가 나오는 그 구멍이 질 밑에에 이제 자리를 잡아버려서 응가가 그쪽으로 태변이 그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꾸꾸의 첫 응급실 행이 그때예요. 시작이 됩니다. 바로 대학병원 대학병원으로 이제 바로 응급실로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갑니다. 그때 이제 쭈쭈가 이제 그런 거래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후처리 하다가 갑자기 웅성웅성대고 갑자기 사람들이 바빠졌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애 낳고 얼마 바로니까 정신도 없었고 제왕절개로 했으니까 아직 마취도 확실하게 덜 깬 거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쭈쭈가 이제 그거 애 낳으러 들어갔으니까 쭈쭈 짐이 다 저한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걸 다 갖고 저는 다 들고 짐을 다 챙기고 앰뷸런스에 타서 꾸꾸는 이제 뒤에 간호사랑 같이 타고 부산 거기 광안리 쪽에 있는 자모 여성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거기가 이제 부대병원하고 이제 협진이 좀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담당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그쪽에 아는 산부인과 의사하고 친해요. 후배가 거기 있으니까. 후배가 부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근데 다행인 게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을 연계를 해줍니다. 제가 양산으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것도 정말 다행인 거예요. 혹시라도 저기 남포동 쪽인가? 거기가 남포동인가? 아무튼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을 소개를 해줬으면은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보다는 편해요. 지금 이것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편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보다는 편하니까. 거긴 차 너무 많이 막히고 부산 시내를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제가 그래도 직장이 여기다 보니까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긴 하죠. 약 400m 앞 시속 4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그렇게 꾸꾸를 뒤에 앰뷸런스 뒤에 태우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짐을 들고 가는데 와, 기분이 되게 진짜 뭐라 그럴까, 뭐 정신도 없고 그랬지만 슬프기도 하고,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감정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아버지 그 뼈가루 단지를 안고 조수석에 앉아서 이제 저희 선산에 묻어드리려고 가던 그 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엄청나게 빌었어요. 아빠 손녀가 아파서 지금 태어나자마자 약 400m 앞 응급실로 시속 90km 후송 중이다.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아빠 손녀 못 보고 가셨지만 손녀 좀 잘 좀 되게 보살펴달라, 막 그렇게 막 뭐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바람, 이런저런 기도 같은 거를 막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도착을 하고 응급실로 들어가서 너스코를 받고 바로 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정의학과 담당 선생님이, 아무튼 몇 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애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검사를 할 것이고 어떤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뭐 부작용도 있고 뭐 어떻게 되게 뭐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얘기 다 듣고 이제 쇠양이고, 쇠양이 일단은 그 선천적 이상아라고 하나요? 아무튼 기형이라고 하죠. 기형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이게 좋은 뉘앙스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기형이긴 하니까 기형아였던 거죠. 그렇게 쇠양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검진 같은 거를 합니다. 뭐 심장도 검사를 하고 뭐 척추도 검사를 하고, 복합 기형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한다라고 이제 저한테 알려주고, 애기는 NICU라고 합니다. 줄여서 NICU라고 하는 NICU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도 한창 코로나 진행 중이었었잖아요. 그게 NICU가 뭐더라? 신생아 응급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신생아들이 아픈 신생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조치하는 그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유닛인데? 아무튼 그래요. 거기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신생아들 병원에 가면은 다 NICU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면 막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막 조산아 같은 경우에 인큐베이터 같은 거에 막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NICU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 꾸꾸도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하루에 면회 횟수가 제한이 되고요. 거의 못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어떤 수술을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뭐 정신이 없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꾸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쇠양아들은 장루라고 하는 수술을 받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장루를 안 내고
바로 그냥 한 번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꾸꾸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3번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바로 장루라고 해서 그 배변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 배 쪽에다가 구멍을 내서 장을 빼서 거기에다가 주머니를 차고 변이 그쪽에다가 주머니에 나오게 하는 장루라고 하는 걸 달기 위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수술을 며칠 있다가 했나? 3일인가? 아무튼 그 다음 주에 했었어요. 토요일 날 애가 나오고 토요일이니까는 수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제 수술을 바로 했어요. 아, 참 그때 생각하면은 아, 제가 가끔 이렇게 짭짭짭 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껌 씹고 있거든요. 듣기 좀 거시기하다. 그래도 들어요. 저도 좀 껌 좀 씹고 얘기 좀 할게요. 소시적에 껌 좀 씹어 봤는데 말이야. 여하튼 그렇게 1차 수술을 맞죠. 근데 그러니까 뭐 첫날 그렇게 일단은 다 설명을 듣고 한 다음에 저녁 약 500m 앞 예?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는 2차가 없었죠. 투싼이 없었죠. 그때는 그 전에 엑스트랙을 타고 몰고 있었는데 병원에 있었고 저는 앰뷸런스를 타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었나? 또 이렇게 막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쭈쭈가 쭈리둥절한 얼굴로 눈가가 촉촉하게 돼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주고 이래를 해서 이렇게 된다.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일단은 쭈쭈도 이제 아파오고 할 텐데 엄마들이 대단한 거예요. 꾸꾸한테 모유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이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먹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서서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술을 한 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같이 손잡고 걸어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가슴 마사지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이제 애기 에미로드를 지금 걷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첫 애고 생각보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만큼 모유가 이렇게 빵빵빵 터지지가 않아요. 초반에는 되게 조금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자연적인 거예요. 애기가 딱 먹을 만큼의 양을 이제 생성 만들어내서 슬슬 빌드업 하면서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유를 어떻게든지 먹이고 싶어서 그거 모유팩을 사고 진짜 막 뭐 3시간 텀 같은 걸로 일단 유축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출산 선물로 친구한테 이제 쭈쭈가 친구한테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휴대용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정말 열심히 짰습니다. 그렇게 정말 처음에는 와 10mm도 안 나와. 5mm? 제일 첫 초유가 5mm 나왔던가? 10mm 나왔던가? 이거 뭐 그냥 있잖아 혀로 한번 뚝 찍어 먹으면 없어지는 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짜고 해서 일단은 거기 산부인과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출근을 할 때 거기에 들려요. 양산 니큐에, 부대병원 니큐에 들려서 전달을 해주고 이제 다시 저는 일하러 가고, 또 저녁에 퇴근을 해서 이제 쭈쭈 있는 광안리에 있는 산부인과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모아놨던 모유를 냉동시켰던 팩을 그 보냉팩에다가 담아가지고 다시 또 양산 부대병원 니큐로 가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와서 씻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구나. 그렇게 안 했구나. 어떻게 있었지? 그걸 집에 갖고 왔네. 저녁에 다시 가지 않고 집에 갖고 와서 냉동실에다 보관한 다음에 그 다음날 출근할 때 50km 과속 그렇게 했네요. 출근할 때 그 니큐에다가 전달해주고 일하고 퇴근하면서 우쭈쭈한테 가서 이제 그거 받아갖고 다시 집에 와서 냉동 보관하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또 전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렇게 했네요. 맞네요. 퇴근을 이제 거기다 한 거죠. 저기 산부인과로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데 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조리원도 다 취소했어요. 산후조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애가 없는데 산후조리원에 있으면 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이제 케어해 줄 테니까 쉬어라 라고 하는 장모님 얘기도 있었고, 자기도 애가 없는데 조리원 들어가서 뭐 하냐, 그렇게 해서 조리원도 캔슬을 하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저는 이제 바쁜 시간이 되고, 이 우쭈쭈 같은 경우에 모유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나날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더 많이 먹이고 싶고 자기는 더 주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잘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안 나오진 않았어요. 딱 꾸꾸가 먹을 만큼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쭈쭈가 좀 더 욕심을 냈을까요? 아무튼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애가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젖을 물리는데 애는 계속 울고 젖 양이 작아서 그런지 계속 이게 애가 젖을 물고 있으니까 이게 모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진짜로. 애가 젖을 빨고는 있는데 이게 배가 차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얘는 애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저 빨다가 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깨워서 젖을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되나? 잘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그렇게 이제 그 모유 전달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다가 우쭈쭈가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마 그 정도 됐을걸요? 그렇게 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같이 넘어가고 평일에도 같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이 우쭈쭈가 이제 여기 산부인과에서 퇴원을 하고 첫날은 아마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모유 전달해 줄 때. 근데 안에 못 들어가요. 저도 처음에 애 이제 니큐로 들어갔을 때 그때만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코로나도 되게 이제 거의 이제 막 좀 심각한 때니까는 되게 관리가 엄격했단 말이에요. 보호자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처음에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짜 막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사정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걸 알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애 자리 있는지 보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찍어놨던 영상 첫날 그 이제 니큐로 들어간 다음에 첫날 이제 찍어놨던 영상이랑 그게 수술하고인가? 수술하고 처음 들어갔었나? 무단횡단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그 좀 기억이 좀 봐야겠네. 확실하게 안 나네요. 아무튼 처음에 그 니큐 들어갔을 때 찍어놨던 게 있고, 수술하러 가기 전에 이제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같이 따라가면서 찍었던 영상도 있고, 그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이제 막 태어났는데 막 호스 같은 거 코에다 집어넣고 마취가 된 줄 알고, 저는 지금 마취가 된 건가요? 근데 애가 너무 잘 자고 있길래 마취된 줄 알고 지금 마취가 된 건가요? 그런데 무단횡단 마취는 사실 수술실 들어가서 하는 게 마취잖아요. 근데 애가 너무 자고 있으니까 마취를 벌써 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애가 너무 이제 본인이 잘 자고 있으니까 막 일부러 막 재우려고 뭐 수면제 먹이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꾹꾹 보면은 얌전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진짜 배만 부르면 잘 잤을 거예요. 진짜 배만 부르면은 걔는 아무런 게 없어. 혼자도 잘 놀고요. 되게 손이 많이 안 가는 애예요. 정말 진짜 효녀예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제가 다른 애를 보니까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손 되게 많이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꾹꾹는 진짜 정말 고마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수술실을 같이 들어가서 이제 애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고, 이제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죠. 이제 그리고 장루를 내기 위한 1차 수술이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여전히 아직 자고 있죠. 근데 이제 가스를 빼야 되니까 애를 계속 깨워라 라고 했나, 나한테. 일어나라고 계속. 애가 이제 아직 마취에 취해 있으니까 이렇게 울랑말랑만 해요. 그러면 이제 툭툭툭툭 건드려가지고 일부러 더 울게 하고, 가스를 빼야 되니까 빨리.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이제 영상 찍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퇴근하고 가면서 우쭈쭈한테 보여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저희들한테 꾹꾹의 첫 영상은 수술실 들어가는 영상이에요. 그게 아니구나. 태어나자마자 처음 보여줄 때 그때 찍어줬구나. 맞네. 첫 영상은 아니네요. 이제 그 다음 영상이 되겠네요. 아무튼 그때 영상 보면은 좀 그렇죠. 지금은 너무 건강하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도 심장 검사도 하고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하고 척추 검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테르 증후군이라고 해서 복합이 쇠양 어린 애기들한테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쇠양이라는 거를 사실 처음 들어보잖아요. 똥꼬가 막혀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도 처음 알았고, 아예 몰랐죠. 그걸 누가 알아?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하고, 쇠양 카페로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쇠양 정보 공유 나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유명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입을 해서 뭐 글도 올리고 도움도 많이 받고, 너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움도 많이 주고 이제 그랬던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서치도 많이 하고, 이제 거기 보면은 정말 이제 우리 자식이고 내 자식이고 아팠으니까, 내 자식이 아픈 거니까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꾹꾹가 아픈 거는 정말 1도 안 될 만큼 정말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병들도 많고. 하여튼 저희 이제 꾹꾹 같은 경우는 심장 쪽에도 다행히 이상이 없고, 심장 쪽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원래 보통 신생아 애들한테 다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막히는 거다.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점차 이제 시간 갈수록 이제 검사를 계속 해보면은 알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척추 쪽도 다행히 이상이 없다. 근데 척추 꼬리뼈가 좀 이렇게 안쪽으로 휘었다. 근데 이거는 뭐 별 이상이 없다 이제 라고, 없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 근데 이제 꾹꾹가 하나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난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소가 원래 여전히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하나씩 있잖아요, 양쪽 2개. 근데 난소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냥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난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만 있어도 아이는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남들은 다 있는데 없는 거를 알게 되면은 사실 부모가 기분이 좀 그래요. 그래도 애써 이제 괜찮다 이렇게 달래고 그렇게 지냈지만 좀 찝찝하긴 찝찝하죠. 나중에 이제 좀 더 커서 또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1차 수술이 끝이 나고 언제냐, 내가 9월 달에 나서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수술했, 9월 26일 7, 8, 9 아마 9월 말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100일이 넘어야 돼요. 100일이 넘어서 어느 정도 체중이 돼야 돼요. 100일도 넘고 체중도 몇 킬로 이상이 돼야 돼. 그때 6킬로였나? 5킬로 이상인가 6킬로 이상인가 애가 체중이 돼야지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에 그 똥꼬를 만드는 이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애가 수술을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중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산부인과 의사 담당이었던 분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최대한 천천히 늦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꼭 거기 병원에 그 말에 맞춰서 하지 말고 애가 좀 더 커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애가 좀 더 커서 좀 더 건강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희도 100일이 훨씬 좀 지난 다음에 한 150일, 160일 정도 있다가 이제 2차 수술을 했어요. 2차 수술이 똥꼬 만드는 수술입니다. 항문 성형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1월달에 수술을 하죠. 1월달에 2차 수술을 했어요. 그때는 꾸꾸는 집으로 왔어요. 1차 장루 수술을 마친 다음에 이제 마취 깨고 있다가 바로 퇴원을 했나? 그 다음날 퇴원. 아무튼 며칠 있다가 왜 또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네. 되게 오래된 얘기 같아요. 근데 1차 수술 끝나고 이제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할 때 제가 이제 꾸꾸를 데리고 같이 양부대 병원을 가서 니큐에서 애를 받아왔어요. 그때 사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제대로 쭈쭈가 꾸꾸를 처음 아는 거예요. 아기 포대에 싹 쌓여있어서 처음을 딱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음은 아프고 참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기분이.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딱 이렇게 안고 왔어요. 그때 카시트에 실리지도 않을 만큼 작은 아기잖아요. 정말 요만했으니까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 애를 꼭 품에 안고 그렇게 제가 운전을 살살 하면서 집으로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집으로 꾸꾸가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아기 침대에 처음 눕히게 됐고,
그때 이제 처음 꾸꾸가 엄마 젖을 직접 물었죠. 그때 영상을 많이 찍어놨었어야 돼요. 그때는 진짜 그럴 정신도 없었고, 그때는 제가 채널에다 영상을 올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을 이걸로 이렇게 뭐 활용을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기 전이에요. 채널은 이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채널을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있었죠. 그냥 사진만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은 좀 아쉽긴 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 정말 엄마 젖 꼭지 찾으려고 막 새가 막 이렇게 막 엄마 모이 주는 거 막 이렇게 찾는 것처럼 막 눈도 보이지 않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귀엽고. 근데 그때 그걸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조금 지나서 이걸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채널을 그렇게 가족 앨범 채널로 운영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이전에 이제 찍었던 영상들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꾸꾸 영상이 너무 많아서 아직 못 올리고 다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것들이 아직 올라갈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집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아주 그냥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신생아 집에서 키우면은 애비애미들 진짜 녹초가 됩니다. 얘가 이제 모유를 먹으니까 수시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깨는 거죠. 깰 때마다 먹이고, 한쪽으로 먹이면 반대쪽은 또 유축하면서 젖 모으고,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보관하고, 끝나면은 이게 한 텀 때는 물리고 한 텀 때는 짜놓은 거 이렇게 먹이면서, 그러니까 애한테 최대한 많이 먹이려고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애가 잘 먹고 좀 건강하게 잘 이렇게 키로수도 잘 늘어나 주고 했죠. 그렇게 6개월, 딱 6개월을 모유 수유를 했어요. 1년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쭈쭈도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애가 울면은 애 배고픈가 보다, 젖 물려라 라는 얘기부터가 나와버리니까 내가 먹이기 싫어서 안 먹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애 배고픈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도 자기한테는, 쭈쭈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좀 민감하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장모님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딱 6개월까지만 하고, 6개월만 먹여도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모유 수유 권장 기간을 2년으로 잡습니다. 1년인가? 2년일걸요? 그리고 미국이 3년이고, 미국이 모유 수유를 3년을 권장을 해요? 되게 길어요. 여하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집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꾸꾸는 이제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카페에도 꾸꾸 사진들이 초반에는 얼굴 노출까지 돼가지고 올라갔었죠. 이제 그때 이제 쭈쭈가 자기는 그래도 애 얼굴 노출시키는 거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길에 다니는데 모르는 사람이 네가 꾸꾸구나 라고 했을 때를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네가 싫어하는 거 안 할란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꾸꾸도 거의 뒤통수만 나오죠. 볼따구만 나오든지.
이제 그렇게 올리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이제 카페에도 영상이 공개로 올라갔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그걸 다 비공개로 돌렸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나오는 거는 이제 비공개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좀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은 영상이 꽤 되죠. 물론 카페에 링크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영상들도 많고요. 그게 더 많아요. 그게 카페 영상이 더 많아. 근데 차라리 제가 이게 카페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카페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카페에서 만약에 그냥 동영상이 잘 올라갔으면은 제가 유튜브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좀 고용량, 좀 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안 되고 올라가다가 다운되고 이게 계속 짜증나게 몇 번을 시도가 되는데 몇 번을 다 이게 펑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냥 링크만 걸었었죠. 그게 훨씬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간은 지나서 1월달이 됐고 내가 이제 100일이 좀 넘어서 몸무게가 5kg가 넘었어요. 5kg였던 것 같아요. 5kg가 넘었고 좀 더 지나서 6kg가 좀 됐었나.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죠. 수술 날짜를 2차 그 항문 성형술 날짜를 잡고 이제 항문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쭈쭈가 보호자로 병원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냥 애기랑 같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수술을 받고 이제 그것도 이제 신생아가 없던 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항문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만든 거잖아요. 거기를 안에서 계속 엄마가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독도 계속 해줘야 되고 장루는 장루대로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파트가 이제 장루는 처음부터 제가 손을 냈어요. 그래서 장루 붙이는 거 가는 것도 제가 다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쪽은 괜찮은데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쭈쭈가 다 했죠. 여튼 그렇게 항문을 냈어요. 항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꾸꾸는 괄약근이 잘 돼 있어서, 괄약근 자체는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수술만 잘 되면은 괜찮겠다 라고 이제 담당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괜찮겠다라는 말만 들어도 이게 그냥 기분이 좋죠. 이렇게 2차 수술이 잘 끝났어요. 잘 끝났고 이제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되죠. 또 입원 생활이 일주일 입원했었나 며칠 입원했었나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동선이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제 출퇴근 부산에서 양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퇴근하면서 거기 들르고 거기서 있고 이제 쭈쭈 저녁 챙겨주고 좀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이제 정령 씻고 다시 또 출근하고 이제 또 그 생활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퇴원을 해서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항문을 냈지만은 장루를 바로 이렇게 떼진 않아요. 그 장을 바로 연결시키진 않아요. 일단은 그 항문 수술한 게 잘 자리가 잡힐 때까지 계속 장루를 달고 생활을 합니다. 장루 주머니를 달고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루 주머니에 있으면은 그 장이 이렇게 살짝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을 이렇게 좀 반을 이렇게 살짝 썰어서 이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구멍도 있고 들어가는 구멍도 있고 그게 두 군데다가 딱 보여요. 이제 변이 거기서 나오고
이제 항문을 이쪽으로 냈기 때문에 이제 항문 쪽으로 가는, 직장 쪽으로 가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응가가 나와서 장루로 나오면은 직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제 장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변이 조금씩 항문으로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소독도 해줘야 되고 바빠요. 사고 다발 그리고 지역입니다. 해가라는 걸 해요. 해가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해가로 항문이 협착이 되지 않게, 수술한 부위가 들러붙지 않고 이제 항문을 확장을 시켜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막대, 쇠막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넣었다 뺐다 젤 같은 거 발라서 해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쭈쭈가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장루는 아예 제가 전담을 맡았고, 해가는 아예 이제 쭈쭈가 하죠. 해가 교육 받을 때도 그 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쭈쭈가 주로 해서 받았으니까 뭐 다행히 잘 회복이 됐고 뭐 잘 아물었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수술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수술 날짜 잡으시죠? 해서 4월달 3개월 있다가 4월달 마지막 3차 수술을 잡습니다. 3차 수술은 어떻게 되느냐, 장루 복원술이에요. 장루를 이제 닫는 거죠. 장을 연결시켜서 이제 항문으로 변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수술실에 같이 저랑 가서 들어가고 이제 밖에서 같이 대기하고 수술 끝나고 이제 또 이제 이따가 마취 풀리고 애기 깨면은 거기 입원을 하고 있었나? 입원을 하고 있었겠죠? 하고 있었겠죠? 바로 퇴원 안 했을 거 아니야. 바로 퇴원 안 했을걸요? 맞아, 며칠 있다가 했어. 그랬어. 1차 때는 수술하고 그냥 니큐에 있었고 2차 때는 병실을 썼는데 다인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3차 때는 그냥 개인실 썼습니다. 1인실 써가지고 좀 편하게 있자. 그거 뭐 쭈쭈 컨디션도 중요하고 애 컨디션도 중요하고, 애가 막 울 텐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짜증내고 컴플레인 거는 그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지막 수술이니까 아예 편하게 있자라고 1인실에 해서, 맞아요, 1인실로 이제 입원을 해서 거기서 며칠 생활을 했어요. 생활하고 애가 이제 좀 건강하게 상처도 빨리 아물고 해서 이제 아예 수술이 다 끝나고 집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병원을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 받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애가 이제 돌이 지난 거죠. 지금 이제 15개월, 14개월 됐는데, 참 그랬죠. 애가 태어나서 10, 11, 12, 1 4개월 만에 수술하고, 아니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수술하고 4개월 지나서 또 수술을 하고 7개월 5, 6, 7개월 때 또 수술을 하고, 그렇게 10개월도 안 되기 전에 8개월 되기 전에 7개월 동안 3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쇠왕 카페에서 이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애기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부모님들은 애기를 믿고 본인들 건강 잘 챙기고 건강하게 잘
계셔야지 나중에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쇠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장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꾸는 변비가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장이 잘못하면 늘어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에 좀 많이 신경이 쓰였던 거고, 그렇게 관장을 병원에서 2번 했었어요. 어제 한 게 2번째였죠. 첫 번째는 변을 못 봐서 3일,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병원 진료받으러 가면서, 정기 진료받으러 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변을 못 본다 해서 거기서 이제 담당 의사랑 담당 간호사가 이제 관장을 했죠. 거기는 확실히 담당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확실히 담당했던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그 간호사가 확실히 관장을 잘했다고 이제 우쭈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늦게 가기도 하고 했으니까 당직 내과 의사가 이제 봐줬는데, 간호사들도 그렇고 방법도 좀 달랐고 관장을 했는데 똥이 안 나오니까 답답했겠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담당 의사랑 그 담당 의사한테 전화를 했었나 봐요. 이제 이런 여기서 있었고 이제 이름 얘기하고 수술했다 그러니까 걔 관장약 넣어가지고 관장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넣어서 파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똥 이렇게 긁어가지고 똥을 이제 빼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남자 의사가 했을 때는 안 됐는데, 그 다음에 2번째 할 때는 여자 의사가 했는데 우쭈쭈가 얘기하기를 확실히 여자들이 그런 거는 좀 더 꼼꼼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 살짝 딱 했는데, 그때 그나마 이제 한덩이 좀 딱딱하게 막혀있던 한덩이가 나온 거예요. 이제 물꼬가 터진 거죠. 근데 이제 피가 좀 나오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고, 일단 집에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서 상황 지켜보고, 나 이제 월요일날 지금 예약을 또 해놨단 말이에요. 원래 이달 말에 정기 진료가 있는데, 예약이 있는데 월요일날로 일단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사실 처음에는 기다렸다가 병원 가서 이제 알아보려고 했는데, 애가 밥을 아예 안 먹으니까 배가 그렇게 꽉 차고 더부룩한데 뭘 먹겠어요.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는 이제 쭈쭈가 걱정이 돼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전화 받자마자 바로 쏜 거고, 이제 그러다가 영상을 찍게 된 거고, 연비가 똥망이 된 거고, 뭐 그런 뭐 그런 거 했어요. 꾸꾸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3번의 수술을 다 견디고 저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애예요. 뭐 우쭈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꾸꾸가 나오기 전에는 애한테 너무 오냐오냐 해주지 말자, 좀 그렇게 하자, 좀 다른 뭐 애기한테 너무 이렇게 애지중지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애가 안아달라고 할 때 안아주고, 해줄 수 있을 때 더 많이 해주고, 사랑을 해줄 수 있을 때 많이 해주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자. 그렇게 바뀐 거죠. 지금 아니면 이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꾸꾸가 나한테 안아달라고 팔 벌리는 게 커서도 저러면 좋겠지만은, 크면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제 대들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지금을 그냥 즐기자. 지금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지금은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집에 다 와 갑니다. 다행히 집에 다
왔을 때 얘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이것도 또 끊어서 얘기할까봐 좀 살짝 그랬는데 지금 이제 쭈꾸삐의 전설 외전입니다. 이것도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쭈꾸삐의 전설이 이어져야 되는데 언젠가 이어지겠죠. 궁금해하실 사람들이나 있을까요? 뭐 쭈꾸삐의 전설이라고 해봤자 거의 다 왔었나? 거의 쭈쭈가 뿌뿌 나야지 쭈꾸삐의 전설이 끝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쭈꾸삐의 전설 외전이 한 번 있었잖아요. 외전이 이제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꾸꾸는 어렸을 때 애기 때 좀 아팠던 애니까 오래 누워 있었고 하다 보니까 발달이 좀 더뎌요. 이제 그렇지 않은 그냥 정상적인 애들도 발달이 더딘 애들도 있지만 이제 꾸꾸 같은 경우에는 안 기었어요. 아예 네 발로 기지를 않았어요. 앉아서 기었어요. 지금도 앉아서 기어 돌아다녀요. 무단횡단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걸을 수 있지만 혼자는 아직 안 걸어요. 손을 잡아줘야지만 걷는단 말이에요. 겁이 좀 많아요. 겁이 좀 많다는 건 조심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그럼 좋지. 조심성 많은 게 좋죠. 좀 꼼꼼한 게 좋고 그런 거는 쭈쭈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뭐 꼼꼼한 것도 저도 꼼꼼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팍팍팍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적당히 이렇게 버무려 놓은 것 같은. 와, 나마 이 시간에 차를 좀 편하게 대는 데가 다 막혔어? 어디다 대지? 여기다 대자. 그래도 여기다가 차를 대는 게 얼마만이요? 퇴근길에. 이 꾸꾸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이 꾸꾸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생기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꾸꾸가 좀 더 사랑스러워지셨을 거예요. 꾸꾸는 사랑입니다. Yes. Wow. Oh yes.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꾸꾸 얘기도 잘 마무리가 됐고, 하하하하하. 저는 그 아파트 도장 찍어줄 게 좀 있어서 관리사무소로 또 가봐야 돼요. 생각이 났어. 까먹을 뻔했네. 얘는 커피 다 맛있으니까 놔두고. 자, 오늘 퇴근길 쭈꾸삐 라디오 쭈꾸삐의 전설 외전 2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 이상 쭈꾸삐였습니다. 또 만나요.